집 없는 고하면 일찍 와서 준비해야지. 남들 체면 구기는 짓은 하지 말고. 잔칫집 한가운데서 시모 문정자의 손이 할인의 머리채를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더 빨리 하겠습니다. 제발 놓아주세요. 할인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손목을 모아 쥐고 울음만 삼키고 있었습니다. 찍어. 이런 건 기록 남겨야지. 예? 고아 며느리 참교육 장면이잖아. 그 모습을 지켜보는 형님들은 휴대폰을 들이대며 킥킥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 손 지금 당장 치워라. 한복자락이 조용히 다가왔고 지팡이가 바닥을 짚는 소리만이 방을 갈랐습니다. 이상 내가 차리랬나? 너희가 사람 하나 잡아 올리라고 차린상이냐? 테이블 위에 공기마저 조용해졌고 누구도 먼저 숨을 못 쉬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과연 이들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그곳에 항상 보물 같은 일들이 펼쳐지길 바라겠습니다. 새벽 6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서아리는 눈을 떴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떴다기보다 깨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거든요. 이마에는 식은땀이 흥건했고 숨을 쉴 때마다 목구멍이 칼로 긋는 것처럼 따가웠습니다. 하리는 떨리는 손으로 침대 옆 체온계를 집었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숫자는 39.8도, 거의 40도에 가까운 고열이었어요. 여보, 괜찮아? 옆에서 자던 남편 도윤이 잠결에 물었습니다. 할인이 뒤척이는 소리에 잠이 깬 모양이었어요. 도윤은 할인의 이마에 손을 대더니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열이야? 당장 병원 가야겠어. 오늘은 그냥 쉬자. 도윤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할인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오늘 아버님 칠순인데 제가 빠지면 끝이에요. 할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은 도윤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하지만 할인은 이미 핸드폰을 들어 카톡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시어머니 문정자가 보낸 메시지들이 줄줄이 떠 있었어요. 새벽 5시 30분부터 시작된 메시지였습니다. 할인아, 7시까지 와. 늦지 마. 오늘 내 인생 걸었다고 생각해. 할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도윤이 그 메시지를 보고는 화가 나서 전화기를 들려고 했어요. 내가 어머니한테 전화할게. 당신이 아픈데 어떡해. 안 돼요. 할인이 황급히 도윤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그 소나기에 힘이 들어갔어요. 전화하면 더 크게 혼나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할인의 눈빛에는 간절함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윤은 할 말을 잃고 할인을 바라봤어요. 5년 동안 봐왔지만 아내의 이런 눈빛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할인은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할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볼은 병적으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문득 거울 옆에 붙어 있는 결혼식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5년 전 하얗게 웃고 있던 24살 신부의 얼굴. 그때 할인의 눈은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할인은 팔뚝의 병원 반창고를 발견하고 황급히 떼어냈습니다. 며칠 전 링거를 맞고 온 흔적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이걸 보면 분명 이렇게 말할 게 뻔했거든요. 또 아픈 척이야? 약한 척하면서 유세 부리지 마. 1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할인이 감기약을 먹는 걸 본 시어머니는 대놓고 비웃었었어요. 고아 출신이 약도 약국 꺼먹네. 배부른 소리 하지 말라고. 그 말이 지금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영상 통화였어요. 발신자는 당연히 시어머니였습니다. 하리는 재빨리 씻은 얼굴을 수건으로 닦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화면에 시어머니 문정자의 얼굴이 떴어요. 얼굴이 왜 그래? 설마 또 아픈 척 하는 거 아니지? 문정자의 첫마디는 걱정이 아니라 의심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괜찮습니다. 괜찮긴. 얼굴이 왜 그렇게 빨개? 화장이라도 해. 오늘 친척들 많이 온다. 그러더니 문정자는 갑자기 말을 바꿨어요. 그리고 오면서 시장 들러. 특급 한우 2kg 사와. 칠순 체면은 내가 책임지는 거야. 알았지? 네. 알겠습니다. 할인의 대답은 자동으로 나왔습니다. 5년 동안 몸에 밴 반응이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할인은 기진맥진한 몸을 억지로 일으켰습니다. 옷을 입고 머리를 묶는데도 손에 힘이 안 들어갔어요. 신발을 신으려다가 어지러워서 현관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도윤이 달려왔습니다. 내가 운전할게. 같이 가자. 안 돼요. 당신 오전에 회의 있잖아요. 늦으면 당신도 찍혀요. 할인의 말에 도윤은 차 키를 움켜쥐었습니다. 결국 도윤이 운전대를 잡았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할인은 벽에 기댔습니다. 현기증이 심해져서 서 있기가 힘들었거든요. 할인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정신을 붙잡기 위해서였어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도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여보, 대체 왜 5년을 이렇게 사는 거야? 도윤의 목소리에는 자책과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할인은 창밖을 보며 짧게 대답했어요. 저, 고아잖아요. 그게 무슨, 시집 올 때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갈 데가 없으니 우리 집에 온 거 아니냐고. 그래서 감사해야 한다고요. 할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너무 많이 되뇌어서 이제는 무감각해진 말이었어요. 도윤은 핸들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손등의 핏줄이 붉어졌어요. 차가 시댁 근처에 도착할 무렵 또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지금 어디야? 거의 다 왔습니다, 어머님. 한우는 사러 가는 중입니다. 늦으면 오늘은 사람 취급 없다. 알아들었어?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할인은 핸드폰을 내려다보았어요. 화면에는 아까 확인했던 단톡방이 떠 있었습니다. 방 이름은 칠순 대작전이었어요. 참여자는 시어머니, 큰언니, 작은언니, 시누이. 딱 4명이었습니다. 할인의 이름은 거기 없었어요. 대신 맨 아래 메시지가 보였습니다. 막내는 7시 집합. 우리는 10시에 편하게 오면 돼 키읔키읔. 할인은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새벽 6시에 시작된 이 긴 하루가 어떻게 끝날지 할인은 알 수 없었습니다. 시댁 대문 앞에 차가 멈춰 섰습니다. 할인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문을 열고 내리는데도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갔습니다. 도윤이 할인의 팔을 붙잡았어요. 여보, 정말 괜찮겠어? 네. 들어가야죠. 할인이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 문정자가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요. 왜 이제 와? 한우는? 지금 사러. 할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문정자가 장바구니를 할인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외투도 벗지 못했는데 말이에요. 그거 말고 오늘 계획이 좀 바뀌었어. 문정자는 거실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할인은 외투를 입은 채로 따라 들어갔어요. 거실 탁자 위에는 메모지가 빼곡히 놓여 있었습니다. 문정자가 그걸 할인 앞으로 밀었어요. 여기. 세 군데야. 세 군데요? 집에서 기본상 차리고 마을회관도 빌렸어.
친척들 많이 오니까 거기서도 음식 내야지. 그리고 저녁엔 작은 식당도 대관했어. 할인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50명 정도 올 거라고 들었는데요. 그럼 인원이 얼마나? 70명. 칠순인데 당연히 크게 해야지. 문정자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인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어요. 어머님, 그럼 음식을 내가 하는 거지, 당연히. 우리 막내 손맛 좋다고 내가 다 자랑했어. 문정자가 핸드폰을 꺼내 할인에게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결제 완료 문자가 떠 있었어요. 식재료 선결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할인으로 되어 있었어요. 어머님, 이건 내 카드로 끊어놨어. 나중에 월급에서 빼면 되지. 하지만 저 돈이 없는데요. 할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번 달은 정말 빠듯했거든요. 카드값만 내면 통장이 거의 바닥이었어요. 문정자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돈이 없어? 그럼 내가 밤에 하는 알바비는 어디 갔어? 그건 고아 주제에 돈까지 숨기는 거야? 할인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알바비는 병원비로 다 나갔어요. 지난달에 몸이 안 좋아서 검사 받느라 쓴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거실 안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큰 며느리 윤수진이었습니다. 말끔한 옷차림에 화장도 깔끔하게 하고 들어왔어요. 할인의 초췌한 모습과는 너무 대조적이었습니다. 수진은 할인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빙긋 웃었어요. 어머, 막내. 오늘도 주인공이네요. 주방 여왕? 그 말투에는 비웃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어서 둘째 며느리 오지연도 들어왔습니다. 지연은 할인의 얼굴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어요. 막내, 얼굴이 왜 그래요? 피부가 완전 누래. 병든 티 나게 하지 말아요. 오늘 사진 많이 찍을 텐데. 신우이 최민경은 핸드폰을 들고 셀카를 찍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할인을 배경에 살짝 넣어서 찍더니 단톡방에 올렸어요. 막내 출근 완료 키읔키읔. 할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5년 동안 늘 그랬어요. 말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었으니까요. 자, 할인아. 시간 없어. 주방 가봐. 문정자의 재촉에 할인은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냉장고를 열어보니 텅 비어 있었어요. 김치 몇 통만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할인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일부러 재료를 안 사둔 거예요. 처음부터 할인에게 모든 걸 떠넘길 생각이었던 겁니다. 30분 안에 장 보고 와. 늦으면 알지? 문정자가 핸드폰 타이머를 켰습니다. 똑딱똑딱 시간이 흘러가는 소리가 할인의 귓가에 울렸어요. 할인은 고열로 온몸이 떨리는데도 장바구니를 들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새벽 시장은 아직 손님이 많지 않았어요. 한우 2kg 주세요. 그리고 갈비, 생선, 나물. 할인은 메모지를 보며 정신없이 물건을 샀습니다. 장바구니가 점점 무거워졌어요. 팔이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데 갑자기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할인은 황급히 난간을 붙잡았어요. 한 10초쯤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아가씨, 괜찮아요?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인은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괜찮습니다. 계산을 하려는데 카드가 거절됐습니다. 한도 초과였어요. 할인은 당황해서 가방을 뒤졌습니다. 비상용으로 숨겨둔 카드가 있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이걸로 해주세요. 그리고 영수증 꼭 주세요. 할인은 영수증을 챙겼습니다. 증거를 남겨야 한다는 걸 이제는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니 문정자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딱 30분이었어요. 문정자는 장바구니 속을 뒤적이더니 한우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뭐야? 등급이 이것밖에 안 돼? 최상급으로 골랐는데요. 질이 떨어져. 다시 가서 바꿔와. 어머님, 지금은 시간이. 싫으면 내 돈으로 다시 사와. 빨리. 하리는 다시 장바구니를 들었습니다. 손이 저려왔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주방으로 돌아와 칼을 잡았을 때 하린의 손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첫 칼질을 하다가 손가락 끝을 베었어요. 빨간 피가 도마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하린은 휴지로 손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칼을 들었어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은 시작일 뿐이니까요. 하린은 1시간 넘게 칼질을 했습니다. 손가락에는 이미 밴드가 2개나 붙어 있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오전 11시까지 기본 음식을 마무리해야 했거든요.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고열 때문인지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어요. 그때 거실이 갑자기 시끌벅적해졌습니다. 큰 며느리 수진, 둘째 며느리 지연, 시누이 민경이 거의 동시에 도착한 거예요. 세 사람은 마치 패션쇼라도 하듯 화려한 옷차림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수진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았어요. 손에는 고급스러운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 언니 오늘 옷 진짜 예쁘다. 새로 샀어요? 지연도 화사한 원피스 차림이었어요. 짙은 향수 냄새가 집안 가득 퍼졌습니다. 주방에서 하린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기름과 땀으로 범벅이 된 낡은 앞치마 차림이었어요. 그 모습을 본 지연이 코를 찡그렸습니다. 어머, 막내. 마늘 냄새가 옷에 다 배었네요. 창문 좀 열어요. 하린은 말없이 창문을 열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5년 동안 그렇게 익숙해졌으니까요. 수진이 쇼핑백에서 예쁘게 포장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칠순 선물이에요. 시계인데 요즘 제일 인기 많은 브랜드래요. 어머, 고맙다. 우리 큰 며느리가 제일 효녀야. 문정자는 흐뭇한 표정으로 시계를 받았어요. 거실에 있던 친척들도 와 효분해하고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계는 수진이 협찬받은 거였어요. SNS에 인증샷 올리려고 일부러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하린이 냄비를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무거운 국 냄비를 상 위에 올려놓으려는데 민경이 갑자기 핸드폰을 들이댔어요. 막내, 잠깐만요. 거기서 멈춰요. 찰칵. 사진이 찍혔습니다. 하린의 땀 흘리는 모습, 흐트러진 머리, 얼룩진 앞치마가 그대로 담겼어요. 민경은 바로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고생하는 우리 막내 키읔키읔. 지연이 댓글을 달았어요. 진짜 성실하긴 하다 히읗히읗. 그 성실이라는 단어가 칭찬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웃음처럼 느껴졌어요. 문정자가 하린을 불렀습니다. 하린아, 이리 와봐. 하린이 앞치마를 두드리며 거실로 나가자 문정자가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그 앞치마 오늘 하루 종일 입고 있어. 벗지 마. 네. 일하는 사람 티가 나야지. 친척들이 보고 이해하니까. 하린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수진과 지연, 민경이 깨끗한 옷차림으로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수진이 일부러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까요? 뭐 할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문정자는 활짝 웃으며 손을 저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막내가 알아서 잘하니까. 너희는 손님 맞이나 해. 어머니가 그러시면 제가 뭐라 하겠어요. 수지는 친절한 며느리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했습니다. 친척들은 큰 며느리 참 착하네 하고 말했어요.
하지만 수지는 할인을 보며 살짝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승리의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할인이 주방으로 돌아가려는데 문정자가 다시 불렀습니다. 아, 할인아. 상차림은 내가 다 하는 거고 접대 멘트는 내가 할 거야. 너는 뒤에서 음식만 내오면 돼. 알았지? 네, 어머님. 그리고 친척들 앞에 얼굴 자주 내밀지 마. 오늘 주인공은 아버님이니까. 할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결국 자신은 배경일 뿐이라는 뜻이었어요. 정오 무렵 친척들이 본격적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현관 앞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 인석이 칠순이 벌써라니. 세월 빠르네. 둘째 아들 며느리가 고아라던데? 에이, 설마. 요즘 세상에? 진짜래. 고아원 출신이라고 들었어. 그 말이 주방까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할인은 칼을 쥔 손에 힘을 주었어요. 손이 저려왔지만 참았습니다. 거실로 나가자 친척 한 분이 할인을 보고 말했어요. 어머, 이 애가 막내 며느리구나. 참 착하게 생겼네. 옆에 있던 다른 친척이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착해서 이용당하는 거지. 그 말이 들렸지만 할인은 모른 척했어요. 웃으며 인사만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편히 계세요. 민경이 또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할인의 인사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촬영하고 있었어요. 막내, 웃어봐요. 잔치니까 밝게. 할인은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 모습이 그대로 영상에 담겼어요. 오후 1시쯤 남편 도윤이 들어왔습니다. 회사 일을 급히 마무리하고 온 모양이었어요. 도윤은 할인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할인의 안색이 아침보다 훨씬 나빠져 있었거든요.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여보, 괜찮아? 도윤이 다가오자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요. 좀 앉아. 쉬어야지. 도윤이 할인의 팔을 잡으려는 순간 수진이 끼어들었어요. 도윤 씨, 왜 맨날 막내 편만 들어요? 오늘 우리 다 힘든 거예요. 형수님은 거실에 앉아 계시잖아요. 도윤의 목소리에 날이 서렸습니다. 수진의 표정이 굳었어요. 어머, 도윤 씨가 요즘 말투가 왜 이래요? 긴장감이 흐르려는 순간 할인이 황급히 말했습니다. 당신 괜찮아요. 어서 어르신들께 인사드려요. 제발. 할인의 눈빛이 애원하고 있었어요. 이를 키우지 말라고요. 도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결국 돌아섰습니다. 주방으로 돌아온 할인은 싱크대를 붙잡았습니다. 어지러워서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심호흡을 3번 했습니다. 정신을 붙들어야 했어요. 밖에서는 웃음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할인은 다시 가스레인지 앞에 섰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었으니까요. 오후 2시 할인은 전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프라이팬 앞에서 1시간째 서 있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70명분의 전을 아직 반도 못 부쳤거든요. 그때 거실에서 문정자의 목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네, 형님. 오늘 음식이요? 걱정 마세요. 우리 막내가 다 해요. 손이 야무져서 뭐든지 잘하거든요. 할인의 손이 멈췄습니다. 칭찬처럼 들리는 그 말이 사실은 칭찬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막내가 다 한다는 건 막내가 책임진다는 뜻이었습니다. 할인은 속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문정자는 친척들에게 일부러 그렇게 말하고 다닌 거예요. 그래요, 형님. 편히 오세요. 음식 걱정은 하나도 안 하셔도 돼요. 전화를 끄는 문정자가 주방으로 왔습니다. 할인아, 잘 들었지? 친척들한테 내가 음식 다 한다고 했어. 제대로 해야 돼. 네, 어머님.
할인의 목소리는 겨우 나왔습니다. 그때 문정자의 핸드폰이 또 울렸어요. 마을회관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네, 시간이 당겨졌다고요? 문정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니, 사시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2시 반까지 오라고요? 전화를 끊은 문정자가 할인을 돌아봤어요. 할인아, 큰일 났어. 마을회관에 지금 당장 음식 일부 가져가야 돼. 지금요? 하지만 아직. 변명하지 말고 빨리빨리 해. 그리고 용달차 불러. 내가 알아서. 할인은 황급히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용달업체 번호를 눌렀어요. 여보세요. 용달 좀 부탁드리는데요. 할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 기사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가씨, 목소리가 안 좋으신데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주소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전화를 끊자마자 민경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용달차 부르면 돈 아깝잖아요. 우리 차로 나르면 되지.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문정자는 쉽게 동의했어요. 할인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차로 나른다는 건 결국 할인이 직접 나르라는 뜻이었거든요. 할인아, 어서 큰 냄비들 챙겨. 30분 안에 회관 가야 돼. 할인은 무거운 국 냄비를 들었습니다. 팔이 후들거렸어요. 현관까지 나르는데 손잡이가 손에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다 가져가야지. 문정자가 이것저것 지시했습니다. 할인은 계단을 오르내리며 냄비와 그릇들을 날랐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몇 번째인지 세는 것도 포기했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다가 갑자기 눈앞이 하얘졌어요. 할인은 황급히 난간을 붙잡았습니다. 냄비가 기울어질 뻔했어요. 어머, 조심해요. 국물 쏟으면 어떡해요. 지연이 비명처럼 소리쳤습니다. 걱정이 아니라 비난의 목소리였어요. 남편 도윤이 달려왔습니다. 여보, 내가 들게. 너는 쉬어. 도윤이 냄비를 받으려 하자 문정자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도윤아, 너 회사 안 가? 자식 앞에서 약한 척 하지 마, 할인아. 할인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당신. 제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할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어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무력했습니다. 결국 도윤은 회사로 돌아가야 했어요. 떠나면서 몇 번이나 뒤를 돌아봤습니다. 할인은 계속 짐을 날랐습니다. 손목에 멍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냄비 손잡이가 계속 같은 자리를 눌러서였습니다. 문득 5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결혼 첫 해 명절이었어요. 할인이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깨뜨렸을 때 문정자가 한 말이 있었습니다. 너 고아 출신이지? 그럼 감사할 줄 알아야 해. 우리 집이 너한테 집을 준 거야. 그날 이후로 할인은 감사라는 단어로 모든 걸 참아왔어요. 명절, 제사, 집안 행사. 언제나 할인의 몫이었습니다. 할인아, 왜 멍하니 서 있어? 빨리. 문정자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할인은 다시 냄비를 들었어요. 무거워서 비틀거렸지만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마을회관까지 차로 음식을 실어 나르는데 1시간이 걸렸어요. 할인은 땀으로 범벅이 됐습니다. 회관에서 돌아오자 수진이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할인이 준비한 음식들을 예쁘게 담아서요. 어머니, 제가 인스타에 올릴게요. 우리 막내 손맛 최고라고 쓸게요. 수진은 활짝 웃으며 해시태그를 달았습니다.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부럽다, 효부네요, 대단하다. 하지만 정작 할인은 그 옆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할인 옆을 지나가며 낮게 말했어요. 막내 있잖아.
너 없으면 우리 집 정말 불편해질 거야. 알지? 그 말에는 감사가 아니라 협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할 힘도 없었습니다. 오후 4시 하리는 시계를 봤어요. 아직 절반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준비가 남아 있었고 회관과 대관 장소까지 음식을 더 나르러 가야 했어요. 하린의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물 한 모금 마실 틈도 없었거든요. 손목의 멍은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린은 다시 칼을 들었습니다. 멈출 수 없었으니까요. 오늘 하루만 버티면 된다고 하린은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저녁 5시가 되자 친척들이 본격적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거실은 순식간에 북적였어요. 웃음소리, 술잔 부딪히는 소리,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인석이 형님, 칠순 축하해요. 형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축하 인사가 끊이지 않았어요. 문정자는 거실 한가운데서 환한 미소로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그 시각 주방에서는 하린이 전을 부치고 있었어요. 가스레인지 5구가 모두 켜져 있었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주방 가득 차올랐어요. 하린의 옷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에어컨이 시원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친척들은 시원하다 좋네하며 편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방의 온도는 사우나 같았어요. 하린은 이마의 땀을 손등으로 닦았습니다. 앞이 잘 안 보였거든요. 거실에서 친척 한 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정자씨. 음식이 정말 맛있네요. 누가 했어요? 우리 막내가 했어요. 손이 야무져서 뭐든지 잘해요. 그래요? 막내 며느리 참 대단하네. 원래 일 잘하는 애예요. 그 말이 주방까지 들렸습니다. 하리는 칼을 쥔 손에 힘을 주었어요. 일 잘한다는 말이 칭찬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만 잘하는 애라는 뜻처럼 느껴졌어요. 친척 한 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막내 며느리가 친정이 없다던데? 응, 고아래. 그래서 시댁의 올인이지 뭐. 아,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그 대화가 하린의 귓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하린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하린이 큰 쟁반에 음식을 담아 거실로 나갔습니다. 무거운 쟁반 때문에 손목이 꺾일 것 같았어요. 상위에 그릇들을 하나씩 내려놓는데 손목이 욱신거렸습니다. 어머, 고맙습니다. 친척 한 분이 말했어요. 하지만 하린의 얼굴은 보지 않았습니다. 음식만 봤어요. 하린은 고개를 숙이고 다시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정자가 손님들 앞에서 하린을 불렀어요. 하린아, 고생한다. 문정자의 목소리는 다정했습니다. 친척들이 다 듣게끔 일부러 크게 말했어요. 하지만 하린이 돌아서자마자 문정자의 목소리가 바뀌었습니다. 빨리 다음 음식 내와. 속삭이듯 날카롭게 말했어요. 하린은 그 목소리에 등이 굳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수진, 지연, 민경이 친척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세 사람은 예쁜 옷차림으로 웃으며 얘기했습니다. 큰 며느리, 요즘 사업 잘 되지? 네, 덕분에요. 수진은 우아하게 차를 마셨어요. 지연은 친척들에게 새로 산 가방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민경은 셀카를 찍으며 SNS에 올렸어요. 하린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음식을 담고 또 나르고 있었습니다. 배식, 조리, 설거지, 3가지 일을 동시에 하고 있었어요. 한 친척이 거실에서 소리쳤습니다. 여기 물 좀 주세요. 하린이 물잔을 들고 나가려는데 다른 친척이 또 불렀어요. 여기 국 그릇 좀 치워주세요. 하린은 물잔을 놓고 그릇을 치우고 다시 주방으로 왔습니다.
그 사이 냄비가 넘칠 뻔했어요. 할인이 황급히 불을 줄였습니다. 싱크대에 기대어 잠깐 숨을 고르려는데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이명이었습니다. 할인은 싱크대를 꽉 붙잡았습니다. 심호흡을 3번 했어요. 정신을 붙들어야 했습니다. 거실에서 또 목소리가 들렸어요. 막내 어디 갔어? 문정자가 할인을 찾고 있었습니다. 할인은 황급히 앞치마를 두드리고 거실로 나갔어요. 네, 어머님. 부르셨어요? 친척분들 과일 좀 가져다 드려. 네. 할인은 다시 주방으로 가서 과일을 깎았습니다. 손에 힘이 안 들어가서 칼질이 삐뚤빼뚤했어요. 과일을 담아 나가는데 눈앞이 갑자기 하얘졌습니다. 할인은 벽을 짚었어요. 10초쯤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막내, 왜 거기서 서 있어? 지연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갈게요. 할인은 비틀거리며 거실로 나갔어요. 과일 접시를 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친척 한 분이 할인의 얼굴을 보더니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가씨, 얼굴이 안 좋은데 괜찮아요? 그 말에 문정자가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괜찮아요. 원래 좀 창백한 편이에요. 할인아, 들어가서 쉬어. 할인은 고개를 숙이고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쉬어라는 말은 진짜 쉬라는 뜻이 아니었어요. 보이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오후 7시 친척 한 분이 말했어요. 할인이가 참 착하네. 시집살이 좀 해봐야 사람 되는 거지. 그 말에 몇몇이 웃었습니다. 할인은 주방에서 그 웃음소리를 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릇을 씻다가 그만 놓칠 뻔했어요. 할인은 자신도 모르게 기계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생각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몸이 알아서 움직였습니다. 민경이 주방 문 앞에서 할인을 또 촬영했어요. 막내 고생 중 키읔키읔. 민경은 단톡방에 영상을 올리며 웃었습니다. 할인은 그걸 보고도 아무 말하지 못했어요. 말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녁 8시 할인의 눈앞이 점점 더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저녁 8시 30분 할인은 마지막 국 냄비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뜨겁게 끓어오르는 국물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할인의 얼굴은 그 열기로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막내, 국 아직 안 나왔어? 거실에서 문정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금 나갑니다, 어머님. 할인은 황급히 큰 쟁반을 꺼냈습니다. 뜨거운 국 냄비를 쟁반에 올려놓았어요. 양손으로 쟁반을 들자 팔이 휘청거렸습니다. 무거웠어요. 하지만 나눠서 나를 시간이 없었습니다. 할인은 주방 문을 밀고 나가려 했어요. 그런데 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지연이었어요. 지연은 새로 산 화사한 원피스를 입고 거울을 보며 서 있었습니다. 주방 문 바로 앞이었어요. 통로를 완전히 막고 있었습니다. 비켜주세요. 할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못 들은 척했어요. 계속 거울만 보며 머리를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작은 언니, 비켜주세요. 국이 뜨거워서. 할인이 다시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그때 민경이 다가왔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있었어요. 어머, 막내. 표정 왜 그래요? 오늘 잔치인데 좀 웃어봐요. 민경은 핸드폰 카메라를 할인에게 들이댔습니다. 촬영을 시작한 거예요. 지금은 국이 뜨거워서요. 비켜주세요. 할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쟁반이 점점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지연은 여전히 거울만 보고 있었습니다. 일부러 못 들은 척하는 게 분명했어요. 거실에서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막내, 빨리.
손님들 기다리시잖아. 수진이 일부러 큰 소리로 재촉했어요. 하리는 조금씩 걸음을 옮기려 했습니다. 지연과 부딪히지 않으려고 몸을 비틀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하린의 눈앞이 갑자기 하얘졌어요. 현기증이었습니다. 고열과 탈진으로 몸이 한계에 다다른 거였어요. 하린은 비틀거렸습니다. 발목이 꺾였어요. 쟁반이 기울어졌습니다. 아! 하린의 입에서 짧은 비명이 나왔어요. 뜨거운 국물이 쟁반에서 튀어올랐습니다. 국물 몇 방울이 지연의 원피스에 떨어졌어요. 어머! 거실에 있던 친척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연이 비명을 질렀어요. 이게 뭐야? 이거 한정판이라고. 얼마짜린데? 지연의 목소리는 거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쟁반은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국물이 여기저기 튀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하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문정자가 맹수처럼 달려왔어요.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친척들이 모두 조용해졌습니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수진이 하린을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저러다가 사고 치겠다고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어머님. 수진의 목소리에는 그것 바라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경은 그 장면을 계속 촬영하고 있었어요. 핸드폰을 들고 하린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하린이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그릇 조각을 주우려 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린은 계속 사과했습니다. 한 친척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고아라서 그런가. 예의가 좀. 그 말이 끝까지 마무리되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들렸습니다. 하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문정자는 팔짱을 끼고 하린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눈빛에는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지연은 계속 원피스를 보며 난리였습니다. 이거 얼룩 안 지워지면 어떡해. 백화점 한정판이라고. 수진이 하린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막내, 원래 좀 불안정하긴 했어요. 제가 봐도 그랬거든요. 어머님. 수진은 사고를 하린의 문제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민경이 핸드폰을 내리며 말했어요. 칠순 잔치에 피곤하다고 징징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세 사람은 완벽하게 역할을 나눠 하린을 공격했어요. 하린은 바닥에 주저앉아 깨진 그릇 조각을 주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지지도 않았어요. 그릇 조각에 손가락이 베었습니다. 빨간 피가 뚝뚝 떨어졌어요. 하지만 하린은 계속 조각들을 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치울게요. 하린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한 친척이 일어나려다 다시 앉았습니다. 문정자의 차가운 눈빛을 보고 망설인 거예요. 누군가 휴대폰을 들어 몰래 사진을 찍었습니다. 막내 며느리 난리났네라는 생각이 담긴 표정이었어요. 거실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비난과 조롱, 그리고 구경하는 시선들이 가득했어요. 하린은 피 묻은 손으로 계속 그릇 조각을 주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5년 동안 그렇게 참아왔으니까요. 문정자는 아직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더 무서웠어요. 폭풍 전의 고요 같았습니다. 하린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걸. 문정자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 발소리에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친척들은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문정자는 하린 앞에 우뚝 섰어요. 그리고 갑자기 발로 하린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이해가 지금. 하린이 뒤로 넘어갔어요. 엉덩이가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어머님. 하린이 입을 열려는 순간
문정자가 할인의 머리채를 잡아 일으켰어요. 오늘 같은 날 재수없게 너 미쳤니? 문정자의 목소리는 거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친척들이 모두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할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머리가 당겨지는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어지러워서 그만. 할인이 가까스로 말했습니다. 뭐, 어지러워? 문정자가 비웃듯 말했어요. 또 아픈 척이야? 유세 부리지 마. 문정자의 손이 번쩍 올라갔습니다. 찰싹? 첫 번째 따귀가 할인의 뺨을 때렸어요. 그 소리에 거실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어요. 할인의 뺨이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귀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할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문정자는 멈추지 않았어요. 칠순날, 재수없게 그릇 깨뜨리고 국물 쏟고 내가 뭔데 오늘을 망쳐? 문정자의 손이 또다시 올라갔습니다. 친척 한 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자씨, 그만. 하지만 문정자는 그 친척을 날카롭게 쳐다봤어요. 그 눈빛에 친척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수진이 앞으로 나섰어요. 어머니, 제가 아까 봤는데요. 막내가 원래 오늘 좀 불안정했어요. 수진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봤어요. 질투하는 눈빛이었어요. 우리가 예쁜 옷 입고 편하게 있으니까. 수진은 사고를 할인의 질투 탓으로 돌리고 있었어요. 민경이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칠순 잔치에 피곤하다고 징징대는 게 말이 돼요? 우리 다 힘든 건데. 민경은 자신의 핸드폰을 보며 말했어요. 아까 찍은 영상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보세요. 막내가 얼마나 표정이 안 좋았는지. 세 사람은 완벽하게 할인을 공격하고 있었어요. 각자 역할을 나눠서요. 지연이 할인 앞에 섰습니다. 막내, 이 옷값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백화점 한정판이라고. 80만 원이야. 제가 갚을게요. 할인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어요. 갚기는 너 알바비 다 내놔. 지금 당장. 지연은 할인의 가방을 가리켰습니다. 할인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알바비는 이미 병원비로 다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할 수 없었어요. 할인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깨진 그릇 조각들을 주었어요. 날카로운 조각에 손가락이 또 베었습니다. 빨간 피가 뚝뚝 떨어졌어요. 바닥에 할인의 앞치마에 그릇 조각 위에. 하지만 아무도 할인의 손을 봐주지 않았습니다. 문정자는 팔짱을 끼고 서서 내려다보기만 했어요. 수진과 지연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민경은 그 장면을 또 촬영했어요. 할인의 비참한 모습을 고스란히 담았습니다. 한 친척이 작게 속삭였어요. 저 애가 좀 이상한 것 같긴 해. 표정도 그렇고. 다른 친척이 맞장구 쳤습니다. 고아 출신이라 그런가. 예의를 모르는 건지. 그 말들이 할인의 귀에 날카롭게 꽂혔어요. 할인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나오려 했지만 참았어요. 5년 동안 눈물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울면 약한 척한다고 더 큰 비난을 받았거든요. 할인의 부은 뺨은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손에서는 계속 피가 흘렀습니다. 그런데도 할인은 계속 그릇 조각을 주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할인은 기계처럼 사과를 반복했습니다. 친척 한 분이 핸드폰을 꺼내 몰래 사진을 찍었어요. 막내 며느리 망신당하는 거 바라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장면이 나중에 어디로 퍼질지 할인은 알 수 없었어요. 문정자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칠순 망친 죄 평생 잊지 마. 알았어? 네. 할인의 대답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문정자는 돌아서서 거실로 갔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자, 다들 식사 계속하세요. 죄송합니다. 이런 일로. 문정자는 금방 다정한 목소리로 돌아왔습니다. 친척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대화가 조금씩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방금 전 일이 없었던 것처럼요. 하리는 여전히 바닥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피 묻은 손으로 마지막 그릇 조각을 주워 담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렸지만 쓰러지지 않았어요. 주방으로 돌아가려는 할인의 뒷모습을 민경이 또 찍었습니다. 그 사진은 이미 단톡방에 올라가 있었어요. 막내 오늘 진짜 키읔키읔키읔.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할인은 그걸 보지 못했어요. 주방 문을 닫고 싱크대에 기대어 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할인은 수돗물에 피 묻은 손을 씻었습니다. 물이 빨갛게 물들었어요. 그리고 다시 앞치마를 매만졌습니다. 계속해야 했습니다. 오늘 하루만 버티면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하지만 할인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날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할인이 주방에서 피 묻은 손을 씻고 있을 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녀왔습니다. 남편 도윤의 목소리였습니다. 도윤은 회사 일을 급히 마무리하고 돌아온 거예요. 하루 종일 불안했거든요. 할인이 고열로 아픈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도윤이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거실의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친척들의 표정이 어딘가 어색했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뚝 끊어졌습니다. 어머니, 할인이는 어디 있어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문정자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주방에 있지. 뭐? 도윤은 재빨리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어요. 주방 문을 열자 도윤의 발이 멈췄습니다. 할인이 싱크대에 기댄 채 서 있었어요. 뺨은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고 손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앞치마에도 핏자국이 묻어 있었어요. 여보,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인이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남편을 보자 억지로 웃으려 했습니다. 당신, 왜 이렇게 일찍?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도윤이 할인에게 다가왔습니다. 할인의 부은 뺨을 보고 손이 떨렸어요. 누가 이렇게 한 거야? 아니야. 괜찮아. 그냥 제가 실수해서. 할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부은 뺨과 피 묻은 손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도윤은 할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베인 상처가 여러 개 보였어요. 손도 이렇게 베었는데. 도윤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당신 제발 조용히 해줘. 일 커지면 나만 더 힘들어. 할인이 애원하듯 말했어요. 하지만 도윤은 이미 거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문정자는 친척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어머니, 도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습니다. 뭐야, 도윤아. 왜 그래? 문정자는 태연하게 물었어요. 지금 뭐 하신 겁니까? 도윤의 물음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뭐 하긴. 가르친 거지. 칠순 잔치를 망친 죄를 말이야. 문정자는 적반하장으로 대답했어요. 가르쳤다고요? 뺨이 저렇게 부을 정도로요? 도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수진이 끼어들었어요. 도윤 씨, 진정해요. 막내가 실수한 거예요. 우리 다 봤어요. 실수? 형수님이 뭘 봤는데요? 도윤이 수진을 쳐다봤습니다.
지연이 나섰습니다. 오빠 막내가 국을 쏟아서 제 옷이 다 망가졌어요. 80만 원짜리라고요. 그래서 때렸어요? 사람을? 도윤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민경이 핸드폰을 들어 보였어요. 오빠, 여기 봐요. 막내가 얼마나 표정이 안 좋았는지 일부러 그런 것 같았어요. 도윤은 민경의 핸드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내가 지금 촬영까지 한 거야? 사람이 다치는 걸? 민경은 핸드폰을 뒤로 숨겼어요. 오빠가 왜 이래요? 막내 편만 들어요? 그때 큰형 성훈이 나타났습니다. 도윤아, 진정해. 오늘 아버지 칠순이야. 성훈은 도윤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형, 할인이가 맞았어요. 뺨이 부었다고요. 그래도 오늘만 참아. 친척들 다 보는데. 참으라고요? 5년 동안 얼마나 참았는데요. 도윤이 형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성훈의 표이 굳었어요. 너 지금 형한테 대드는 거야? 형, 수진이가 맞아도 형은 참으실 거예요? 도윤의 질문에 성훈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건 다른 문제고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도윤과 성훈이 서로 마주보고 섰습니다. 분위기가 험악해졌어요. 친척들은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문정자가 벌떡 일어났어요. 도윤아, 내가 지금 어디서 목소리를 높이는 거야? 어머니가 먼저 사과하세요. 할인이한테. 뭐? 사과? 문정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사과는 무슨? 칠순 망친 애가 사과해야지. 도윤은 주방으로 가서 할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가자. 여기 더 있을 수 없어. 당신, 안 돼. 할인이 도윤의 팔을 붙잡았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일 커지면 나만 더 힘들어. 제발. 할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도윤은 할인을 안으려 했어요. 데리고 나가려고요. 어디 가려고? 문정자가 소리쳤습니다. 병원 갈 겁니다. 할인이는 아파요. 아침부터 고열이었다고요. 도윤이 할인을 안아 올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안쪽 방에서 묵직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거기, 서라. 모두의 시선이 안방 쪽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지팡이를 짚은 노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시아버지 최인석이었어요. 칠순의 주인공이 드디어 나타난 겁니다. 인석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거실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친척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했어요. 형님, 칠순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인석은 인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거실로 걸어 나왔어요. 모두의 시선이 인석에게 집중됐습니다. 인석은 할인을 바라봤어요. 부은 뺨, 피 묻은 손, 얼룩진 앞치마. 그 모습을 천천히 보았습니다. 인석의 손에 쥐어진 지팡이가 바닥을 쿵 소리 내며 찍었어요. 내 칠순이. 인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 잡는 잔치였냐? 그 한마디에 거실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어요. 인석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거실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친척들은 일어서서 인사를 했지만 인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인석의 시선은 할인에게 고정되어 있었어요. 부은 뺨, 피 묻은 손, 얼룩진 앞치마. 인석은 할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할인의 손을 천천히 들어 올렸어요. 이게 뭐냐? 인석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할인의 손에는 베인 상처가 여러 개 있었어요. 피가 아직 완전히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괜찮습니다. 할인이 가까스로 말했어요. 인석은 할인의 뺨을 보았습니다. 빨갛게 부어오른 자국이 선명했어요.
누가 때렸느냐? 인석이 물었습니다. 거실이 조용했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인석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문정자를 바라봤어요. 정자야. 네, 여보. 문정자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내가 병으로 누워있던 동안 넌 뭘 했니? 인석의 질문에 문정자는 당황했어요. 그게 집안일을 하고 집안일? 내가 한 게 집안일이었나? 인석이 잔치상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상 위에는 할인이 만든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전, 탕, 나물, 김치. 인석은 지팡이로 상 위의 그릇 하나를 밀어냈습니다. 와르르. 그릇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이 음식들 누가 다 만들었느냐? 친척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막내 며느리가 했다고 들었습니다만 한 친척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인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할인이가 다 했지. 인석이 문정자를 돌아봤어요. 정자야, 이름 명분 음식을 한 사람이 했어. 새벽부터 지금까지 혼자서. 문정자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인석이 계속 말했어요. 나는 누워서 다 봤어. 할인이가 몇 번이나 비틀거리는지, 손을 몇 번이나 베는지, 넘어질 뻔한 게 몇 번인지. 인석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넌 때렸어? 여보, 그건 할인이가 실수를 해서. 실수? 인석이 민경을 바라봤습니다. 내 핸드폰 이리 내놔. 아버지. 왜요? 민경이 움찔했어요. 말 안 들려? 내놔. 인석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민경은 어쩔 수 없이 핸드폰을 건넸어요. 인석은 핸드폰을 켜서 갤러리를 확인했습니다. 오늘 찍은 사진들이 줄줄이 나왔어요. 할인이 땀 흘리는 모습, 비틀거리는 모습, 바닥에 주저앉은 모습. 인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민경아. 네, 아버지. 이게 뭐냐? 집안 망신을 내가 직접 찍었구나. 민경은 고개를 숙였어요. 인석은 핸드폰을 상 위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친척들을 향해 천천히 말했어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거실의 모든 시선이 인석에게 향했습니다. 오늘 제7순 잔치 음식은 막내 며느리 할인이가 혼자 만들었습니다. 새벽 6시부터 지금까지요. 친척들이 놀라 수군거렸어요. 그런데 이해는 오늘 아침부터 고열로 앓고 있었습니다. 40도 가까운 열이었어요. 친척 한 분이 놀라 물었습니다. 그럼 병원도 안 가고요? 못 갔습니다. 우리 집에서 못 가게 했으니까요. 인석이 문정자를 바라봤어요. 할인이는 5년 동안 명절마다, 제사마다, 집안 행사마다 이렇게 혼자 일했습니다. 인석이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어요. 이건 할인이 통장 내역입니다. 제가 확인했어요. 문정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할인이 월급, 알바비가 다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이 집 행사비로 다 나갔어요. 할인이 명의로 결제하고, 할인이 돈으로 사고, 할인이가 일했습니다. 친척들의 표정이 변했어요. 그런데 이해는 고아라는 이유로 감사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5년 동안요. 거실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어요. 수진이 변명하려 했습니다. 아버님, 그건 오해세요. 오해? 인석이 수진을 쳐다봤어요. 내 통장 내역도 봤다. 할인이 돈 빌려간 거 아직 안 갚았지? 수진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인석이 지연을 바라봤어요. 너도 마찬가지야. 할인이한테 얼마나 빌렸었는데. 지연도 고개를 숙였어요. 인석은 다시 상 앞으로 갔습니다. 지팡이로 상 모서리를 내리쳤어요. 쿵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오늘부로 이 집안의 모든 규칙을 폐기한다.
인석의 선언에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더 이상 며느리 혼자 명절 준비하는 일 없다. 제사 준비도 돌아가면서 한다. 집안 행사도 공평하게 나눈다. 문정자가 입을 열려 했어요. 여보, 당신도 마찬가지야, 정자야. 당신이 시킨 만큼 당신이 하는 거야. 인석은 수진, 지연, 민경을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할인이가 5년 동안 한 일을 너희가 나눠서 하는 거야. 알아들었나? 세 사람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인석이 도윤을 불렀습니다. 도윤아, 네 아버지. 할인이 데리고 병원 가라. 지금 당장. 네. 도윤이 할인을 일으켰어요. 여기 남은 건 내가 처리한다. 어서 가. 인석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도윤이 할인을 안으려 하자 할인이 작게 말했어요. 저 걸을 수 있어요. 어버라, 도윤아. 인석이 말했어요. 5년 늦었다. 그 말에 도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도윤은 할인을 등에 업었어요. 할인은 더 이상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할인을 업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거실에 남은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문정자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수진, 지연, 민경은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인석은 다시 상 앞에 섰어요. 그리고 친척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칠순이 이런 자리가 되어서요. 친척 한 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형님, 오히려 잘하셨습니다. 그동안 몰랐습니다. 인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부터는 제대로 될 겁니다. 인석이 안방으로 돌아가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정자야, 오늘 뒷정리는 내가 해. 문정자는 할 말을 잃었어요. 거실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칠순 잔치는 이렇게 끝이 났어요. 아니,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심판은 이제부터였으니까요. 병원 응급실 할인은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도윤에게 진단서를 건네며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환자분 몸 상태가 정말 안 좋습니다. 고열의 탈수, 영양실조 증세까지 있어요. 그게 얼마나 심각한 건가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루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어요. 몸이 완전히 한계였습니다. 의사의 말에 도윤은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몰랐습니다. 도윤은 할인 옆에 앉았습니다. 할인의 손을 잡았어요. 할인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링거 덕분에 조금 기운을 차린 모양이었어요. 당신, 미안해. 할인의 첫마디였습니다. 미안하긴. 내가 미안하지. 도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나 진짜 죽는 줄 알았어. 할인이 작게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5년 동안 참아온 두려움이 담겨 있었어요. 이제 괜찮아.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도윤이 할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당신한테만 짐이 된 것 같아. 짐은 무슨,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을 못 지킨 거지. 도윤은 자신을 자책했어요. 할인은 천천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5년 만에 처음 보이는 눈물이었어요. 그날 밤 시댁에서는 인석의 첫 번째 조치가 시작됐습니다. 문정자는 혼자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손을 베이자 아야.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수진이 물었지만 다가오지는 않았어요. 넌 왜 안 도와? 저는 마을회관 정리하러 가야 해서요. 수진은 핑계를 대고 나갔습니다. 문정자는 혼자 남겨졌어요. 처음으로 이름 명분 설거지를 혼자 하게 된 겁니다. 며칠 뒤 인석이 할인을 따로 불렀습니다. 할인은 많이 회복된 상태였어요. 링거를 맞고 충분히 쉬었더니 얼굴에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할인아, 이리 앉아라.
인석의 서재였어요. 인석은 작은 상자를 할인 앞에 놓았습니다. 이게 뭔가요, 아버님? 열어봐라. 할인이 상자를 열자 안에는 통장과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이건 내 5년 목숨값이다. 인석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무슨 말씀이신지. 내가 쓴 돈, 내가 빌려준 돈, 내가 일한 시간 다 계산했어. 그리고 내가 가진 건물 임대 수익 일부를 내 명의로 돌렸다. 할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아버님, 저는 그런 거 바라지 않았어요. 알아. 그래서 주는 거야. 인석이 할인의 손을 잡았어요. 할인아, 미안하다.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아버님, 돈 때문에 주는 게 아니야. 내가 당당하게 살 수 있게 해주고 싶어서야. 할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저는 누가 제 고통을 봐줬다는 게 그게 제일 고마워요. 할인은 인석의 손을 꽉 잡고 울었어요. 5년 동안 참아온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인석은 할인의 등을 토닥였어요. 이제 내 인생을 살아라. 누구 눈치 보지 말고. 그로부터 2년이 흘렀습니다. 할인은 작은 공방을 열었어요. 간판에는 할인의 부엌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수업 정말 재밌었어요. 수강생들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다음 주에 또 와요. 할인도 밝게 웃었습니다. 5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어요. 공방 문을 닫고 나오는 할인을 남편 도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수강생 몇 명이었어? 8명. 다음 달은 대기자까지 있어. 자랑스러워. 도윤이 할인의 손을 잡았어요. 당신 덕분이야. 아니야. 당신이 이겨낸 거지.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어갔습니다. 그 시각 시댁에서는 문정자가 혼자 명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언니가 해요. 무슨 소리야? 동생이 해. 수진과 지연이 서로 떠넘기고 있었습니다. 민경은 이미 연락도 잘 받지 않았어요. 할인이가 있을 때가 그리워. 문정자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할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친척들도 요즘 할인이네는 잔치 안 하나? 수군거렸어요. 가해자들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인석이 서재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네, 변호사님. 재산 분할 건으로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인석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멀리 할인의 공방 불빛이 보였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심판은 더 길다. 인석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할인의 공방 앞 할인이 문을 잠그고 나왔어요. 할인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5년은 잃었지만 이제부터는 내 시간이야. 할인의 독백이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할인이 걸어가는 뒷모습은 당당했습니다.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멀리서 문정자가 할인의 공방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에는 후회가, 질투가, 그리고 알 수 없는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할인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고 걸어갔어요. 할인의 새로운 인생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가해자들의 대가는 이제부터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돌아올 것이었습니다. 할인은 더 이상 고아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당당한 할인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서는 사람. 그게 바로 할인이 얻은 가장 큰 승리였습니다.